그럼 거기 좋은 기업 문화의 어떤 네. 핵심 뭔가 좀 전에 이제 좀 더 이제 여가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한다라는 네. 거가 딱 이제 예를 들어서 했었는데, 그러니까 직원들에게 이제 회사 일 말고 다른 시간을 많이 갖게 하면은 뭔가 사회에 좀 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회사 자체에서 뭔가 이 직원들한테 그냥 그 거칠게 뭔가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계속 분석한다든지 뭐 이런 네. 어떤 문화가 있어요 이 안에? 우선은 이제 표면적으로 네. 이제 어떤 장치들이죠. 그래서 이제 복리라고 얘기한 복지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내면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바라느냐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이제 첫 번째로는 저희가 지금 한 3년 이상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그 제도 중에 이 연차 무제한제가 있어요. 연차 무제한이요. 연차가 무제한이에요. 근데 이 얘기가 연차 무제한? 뭐 이렇게 다 들리시겠지만 결국은 무제한이라는 얘기는 내가 365일 연차를 쓰겠다 그러면 그걸 허용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겁 없이 3년 전에, 횟수로는 4년 전에. 근데 왜 그 생각을 한 거야? 3주 아니 연차를 사실은 대표님 이렇게 예리하시네. 처음에 시작할 때 근무가 저희가 하루 6시간 근무해요. 근데 6시간 근무를 하게 된 것도 급여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래서 근무를 줄이자. 그래서 이제 겨우 근로를 재계약을 하고 그 해를 이제 넘겨서, 그때 당시에 그 다음 계약을 할 때 야 이제 좀 돈이 생겼다. 8시간 근무할래? 그랬더니 안 하고 싶다. 이걸 유지하자. 그 만족도가 되게 높은 거예요. 그래? 그럼 근무를 6시간 하는 걸로 과감하게 한번 해보자. 근데 그때 이제 약간 주 5일제 처음 나왔을 때처럼 구청이든, 우리 이제 주 용역사업이었으니까 발주처가 구청이나 이런 곳들인데 아침 10시에 와서 5시 퇴근하면 이게 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지만 하자. 그래서 이제 주 6시간 근무를 하고 연차 무제한을 왜 하게 됐냐면, 그 다음 해가 됐는데 아니 좀 더 놀고 싶고 좀 더 해보니까 일이 없어서 사실은 좀 쉬는 기관이 있거든요. 내가 뭐 잘하면 괜히 왜 회사 나와서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냐, 그냥 쉬자. 그래서 사실은 연차 무제한제보다 먼저 했던 건 겨울방학제도예요. 그래서 유급 휴가를 이제 그때 당시에는 12월 한 달을 놀았어요. 근데 그 제도가 먼저 들어온 거죠. 그걸 먼저 시행했어요. 돈이 없을 때. 근데 이것도 눈물겨운 게, 다 아실 거예요. 기획사는 보릿고개가 있거든요. 저희 같은 영세 기획사는. 그래서 11월부터 한 3월까지 예산이 안 풀려서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꾸역꾸역 나와가지고 저는 일이 없으니까 한숨 쉬고, 뭐 다른 친구들은 이제 사실 일도 없고 한데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12월 한 달 쉬어보자. 근데 그걸 시행했어. 그것도 만족도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다음은 하나 더 가는데 연차를 무제한으로 해보자 한번. 저희 이제 사실 여름휴가도 주 5일 근무, 주 영업일 5일을 쉬거든요, 따로. 그런 거 다 빼고 가고 싶은 연차를 아무 때나 가는 걸 해보자. 그래서 이걸 왜 하게 됐냐 하면, 그거를 제한하기 전에 자율근무제 해보자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 하는 거예요. 자율근무제. 아무 때나 와서 일할 수 어떻게 있냐. 그리고 이제 저희 사회이사님 계시는데, 사회이사님하고 이제 이사회에서 이제 저희 이사회라고 그러면 다 모여서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아직 시기상조다. 자율근무제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그럼 연차 무제한이라도 하자. 그래서 이제 시행한 거죠. 왜 했냐? 그러고 물어보면 그냥 좀 놀고 싶었어요. 그리고 노는 게 재충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했더니 통계상으로 보면 아까 방학이랑 여름휴가 이것까지 포함하면 뭐 15일이 훌쩍 넘지만 이걸 제하고 생각해보면 제하고 15일까지는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한 2회 정도 하고, 야, 내가 어디 가서 되게 자랑하면서 연차 무제한이라고 얘기하는데 통상 법정으로 되어 있는 15일도 안 가는데 이거 그냥 폐지하자.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다. 그 얘기를 했더니 팀장님이 아닌데
그거 내가 3일 가든 5일 가든 내가 아무 때나 언제든지 가면 갈 수 있어서 난 그거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걸 다 동의해서 계속 유지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월요일 날 내거나 휴일 전에 내거나 샌드위치로 내거나 뭐 이게 자기가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단서 조항은 붙어요. 저희가 이제 작은 회사니까 맡고 있는 업무가 펑크가 안 나게 인수인계만 잘 해놓으면 된다. 그럼 이제 대표가 승인하지 않는다. 그냥 캘린더에 저희는 올려놓고 그래서 이제 수시로 그런 일이 벌어져요. 내가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누구한테 뭐 이렇게 막 물어봤는데 저희는 잔디를 많이 써서 네, 저 연차인데요? 그러면 이제 미안해 그러고서 그 일을 이제 제가 하거나 다른 맡은 사람이 하거나 그래서 승인은 없다. 그냥 공유해주면 된다. 본인이 알아서 일은 펑크 안 나게 하자. 그게 이제 한 올해로 4년 차가 진행이 되고 있죠. 연차를 진짜 무제한 쓰기도 어려운 게 일이 있을 때 외려 반가울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서 이제 그 요즘에는 좀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거를 이런 시스템으로 정리를 해서 한 3년 차가 넘어가니까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대표의 일도 사실 많이 줄었고 위임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권까지 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예산을 막 이렇게 아무렇게나 쓸 수 있고 그냥 모를 때 상의하는 거지. 제가 이제 일일이 컨펌을 안 해요. 프로젝트가. 그래서 지금은 뭐 단위들이야 뭐 다 천차만별일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본인들이 그렇게 맡게 되는 요 시스템이 됐고 연차도 무제한제 되게 허망된 거였는데 이게 잘 운영도 되는 것 같고 겨울방학도 한 달 정도 쉬고 이제는 한 달 쉬고 1월달 나와 보니까 1월달 계속 놀거든요.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 이런 모델을 어디선가 한번 본 적이 있었나요? 아니면 그냥 완전히 이제 현실에서 기반을 두고서 우리 현실에서 이렇게 뿌리 갈 수 없어 이렇게. 아니 후자예요. 모델을 봤다기보다 근데 뭐 그냥 롤 모델을 다 여기서 이렇게 하네.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되지? 이렇게 한 건 없어요.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고 싶네. 그냥 해볼까라고 시작하긴 했는데 놀랍게 시켜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선택들이 많이 있었겠죠. 저희가 그 쉬는 때는 사업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초기년도에는 제가 이 기억이 있어요. 짐작은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 복지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유로운 문화라고 한다면 이제 저희가 별명 부르고 다른 데서도 이제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별명 부르고 결정들을 할 때 대표 의견이라고 해서 뭐 존중하는 기미가 제 체감으로는 전혀 없다. 굉장히 많이 까인다. 제 생각에. 우리가 드라마 상으로만 접하는 언론사의 느낌이 딱 나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이제 그게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3년 정도 아까 말씀드리다가 그거 했는데 3년 정도 하고 나니까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정리를 해서 그 일들을 정리한다는 게 아니라 잘 정리해서 이것들을 잘 전파하면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기업 문화라는 걸 시스템화 시키고 전달하면 이대로 하면 내가 생각했던 그 파급력, 영향력을 좀 끼칠 수 있겠다. 정리해 보려고 했어요. 그때 이제 깨달은 게 이거는 시스템이 아니다. 결국은 공동체성이다. 라고 판단이 된 게 누구도 자기가 연차를 아무렇게나 쓸 때 단서조항 그거 하나인데 서로 간의 신뢰를 통해서 본인들이 다 일을 처리하는 그래서 저희는 야근이 없거든요. 하지 말자. 당연히 다 그러죠. 근데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일을 끝내고 가.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상호 존중하는 입장에서 내가 맡기고 갈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내가 해놓고 가는 게 더 나은 사람들로 뽑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에피소드들을 보다 보니까 이게 그냥 어떤 시스템 네가 이렇게 할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할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걸 주니까 이걸 해야 돼 라는 걸 정하지 않은 게 오히려 훨씬 효율적이고 훨씬 공동체스럽고 이게 지켜지면 이게 노하우로서 전달은 되는데 시스템으로 전달은 안 되는구나. 그 공동체성이라는 게 진짜 와닿는 게 그게 진짜 연차 무제한이라도 자기가 쓰고 싶을 때 쓰려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 주변에 누군가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대충 공유가 되고 있어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내일만 할게 이렇게 되다가는
안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작아서 가능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업이 확실하지 않고 그렇죠. 각각의 프로젝트를 다 프로젝트를 맡으면 내가 팀장이었다가 이쪽 팀의 프로젝트를 맡은 거에서는 내가 팀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다 아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업무량도 어느 정도 알고 그리고 다행인 건 그걸 배려해주고 그리고 이제 대표가 안 되면 솔직히 말하면 제가 땜빵 치는 것들도 되게 많죠. 그리고 뭐 일이 겹치는데 혹은 뭐 사업이 바쁜데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러면 그게 우선이어야 돼. 우선이어야 이게 지켜지니까 내가 할 테니까 가라가 이제 전제가 많이 깔리죠. 네. 근데 아까 이제 정리하다가 좀 중단된 것처럼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제가 그 전에 여쭤보고 싶었던 게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파를 하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한 것도 좀 있었잖아요. 근데 네네. 실제로 어딘가에서 이런 비슷한 그 동네 우리 성북구나 이 인근 지역에서 이런 기업 문화를 이렇게 채택하는 데가 혹시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근데 뭐 사실 기업들이 아니 저는 이게 듣게 되게 좋아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기업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기회가 좀 별로 없고 제가 소셜벤처 대표님들 한 10분 정도 저 포함해서 10분 정도를 조찬 모임을 꾸준히 한 3년 넘게 한 모임이 있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하면 이제 공감은 사실 못 하시죠. 그분들은 하시는 분도 있지만 지금 대표님처럼 대단하다 뭐 이런 얘기는 하지만 본인들이 그걸 채택할 수 있는 상황이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늠할 때는 이 정도까지 하는 곳은 많지 않지 않을까. 근데 다 전혀 못한다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왜 여쭤봤냐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제 스타트업이나 또 진짜 이렇게 자금이 처음에 이렇게 시드머니가 진짜 충분치 않았던 기업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돈이 없어서 6시간 일한 거니까 그럴 수도 있어서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시기가 제가 이제 9년 차인데 그때 제가 목표로 단기적인 마일스톤을 잡았던 건 이걸 최저시급으로 주고 있는데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으로 줄 수 있고 주 8시간 기준으로 주 8시간 주 40시간 주 40시간 기준의 서울시 생활임금을 주면서 이 일은 실제 6시간에 이 복지를 누릴 수 있게 하자. 그게 이제 가시적인 마일스톤이었어요. 목표치. 근데 이제 그거는 지금은 달성했죠. 따지고 보면 시급은 훨씬 높고 그다음에 이제 복지는 계속 유지되고 있고 거기까지는 됐어요. 주로 이제 아까 뭐 이렇게 이제 도시문화 관련된 이런 얘기 하시고 그랬는데 주로 어떤 기업 홍보 차원에서 어떤 일들을 주로 하시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뭐 우리 회사에 그런 얘기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가 뭐 그냥 사실은 커뮤니티 도시문화 콘텐츠 그룹 뭐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작년까지의 매출 비중으로 보면 저희는 그냥 용역사예요. 쉽게 어떤 일에도 나온다. 이벤트사. 근데 이제 발주처가 B2G죠. 이제 정부 차원이나 이제 이쪽에 포션이 큰 거죠. 그래서 그 일을 되게 성심성의껏 잘 수행한다. 뭐 이 정도가 저희의 차별화된 거고. 사실은 기획사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용역사가 지향하는 쪽은 자체 컨텐츠를 해서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중간에 끊어서 그러면은 지금 이제 대표님 포함해서 같이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제일 하고 싶어하는 일과 제일 원하는 일 있잖아요. 우리는 진짜 우리 회사 좀 이런 걸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는 이제 뭐든지 다 안다주의로 가고 있지만 아니 그래서 그렇게 뭐든지 잘한다긴 한데 내부적으로는 이 기준이 있죠. 아까 2019년도에 정리한 문화적 도시재생의 틀 안에서 방향이나 뭐 컨텐츠들 기획된 게 있어서 거기에 도움되는 일들을 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사업도 용역을 받게 된 거고 다만 이제 어떤 일들을 하자는 저희가 이제 직원들의 마음은 저희가 그냥 가늠해 보건데 좀 힘들지만 겨울방학이 기다리고 있다. 뭐 약간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일할 때 조금 편하게 다른 회사보다는 편하게 일할 수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인 것 같고 우리 회사가 뭘 해야 되느냐 이거는 사실 미션하고 관계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 1, 2년 정도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뭐 직원들이 느끼기에 대표님도 네. 우리 회사는 우리 회사 인력 풀만 가지면은 이런 일은 진짜 잘할 수 있는 회사 같다라는 느낌. 네. 그래서 설마 이제 다시 뭐 금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컨텐츠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거를 많이 좀 해봤으니까 네. 그런 이제 디테일을 살려서 할 수 있는 이제 기획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지금은 이제 저희가 잠깐 했었고 지금 하고 있는 이제 마을 여행이나 상품 로컬 상품들을 개발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아 그런 쪽 많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면. 그러니까 이거를 또 여쭤봤던 이유가 저것도 좀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이렇게 사회적 기업으로서 하고 있던 분인데 이게 대표님만의 어떤 로망이 껴서 그런지 몰라도 어느 날 갑자기 그 차라리 낭만이라는 공간을 하나 또 운영을 하시는 건데 거기가 그러니까 보기에는 무슨 스튜디오 같은 느낌으로 저는 이제 되게 인식을 했었고 그런데 왜 이제 차라리 낭만은 이제 왜 하게 됐는지 거기 뭐를 하려고 한 건지 어떤 조건으로 공간이 나왔고 이거를 우리가 위탁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생겼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왜 해야 될까? 나는 이런 이유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온 거는 우연히 이제 그런 공간이 나왔군요. 그러니까는. 근데 지역이니까 사실은 야옹이라는 그 인물이 있잖아요. 제가 또 자주 회자되는 일면식은 있죠. 네. 제가 2013년도에 창업하고 활동을 시작할 때 저랑 만나서 아리랑 시장 여기서 상가마을 공동체 사업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제가 그분한테 이제 마을 활동에 대한 걸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스승 같은 분이신데 그분이 운영하시던 마을예술 창작소였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5년차 사업을 끝내고 그때가 6년차 작년이 6년차였나 어쨌든 지원은 끝났는데 그분이 이제 사비로 그걸 운영하고 계셨고 주민들 커뮤니티가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해외 이제 파견 때문에 그 이제 바깥분 파견 때문에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자치 운영을 좀 고민을 하셨는데 이제 하실 분이 없다. 그래서 이제 나가시기 전에 인사하려고 이제 모인 자리에서 제가 그때 당시 활동할 때 그 행복한 정릉 창작소 어떤 그 공간에서 활동을 배웠고 거기에 이제 추억도 있고 되게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라서 이거 그냥 아버에서 운영해보면 어떻겠냐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그분이 흔쾌히 해보자 라고 해서 그분이 이제 어느 정도 투자를 하신 거고 그 리모델링 투자 그다음에 이제 보증금에 대한 투자 뭐 이런 거 너무 디테일하네. 어쨌든 투자하셨고 저희도 이제 리모델링 투자도 하고 저는 밖에서 전에 생각할 때 좀 많은 사람이에요. 저도 좀 같은 그래서 제가 대표님 좋아했는데 저거는 나름 비슷한 류다. 저희 비슷한 면도 있어요.